15항 마음과 성품과 이치와 기운의 동일한 점은 어떠하며 구분된 내역은 또 어떠한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제가 오늘 벌을 쏘인 그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별에 쏘인 것과 이 의두유목과 아무 관련을 못 짓는다 그러면 그것도 아니겠죠. 그래서 지금 내가 현재 존재하고 일어난 이 상황과 이 의두유목과의 정리, 분석 또는 해석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이 심성이기의 동일한 점과 심성이기의 다른 점이 무엇이냐, 그것을 관념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작용하고 있는 마음과 현상 또는 주변에 일어난 일, 그걸 가지고 이 의두유목을 끼워 맞춰서 풀이를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뜻에서 계속 벌에 쏘인 이야기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원래 이제 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음이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품에서부터 나왔다. 성품에서 정신이 있고 정신에서 마음이 나온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만 아무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품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 다음에 이라는 것이, 이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원리죠. 원칙이죠. 그 다음에 기라고 하는 이 기운 기자는 움직임이에요. 움직임이고 또 변화이죠. 작용이에요. 그래서 심성 니콜 이기를 이렇게 니콜로 이렇게 등식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은 외항과 내항이 묶여져요. 내항이라고 하는 것은 성과 이가 안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내항이라고 그래요, 수학적으로. 그러면 이 성과 이는 같이 묶어진다. 즉 이것은 뭐냐면 성이라고 하는 그 본체, 체성과 이치라고 하는 것이 묶어지고, 그 다음에 심과 기, 이거는 이제 외항이잖아요. 바깥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이제 외항끼리 묶게 되면은 심이 곧 기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작용인 거잖아요. 심성에서 나온 것이니까, 나온 것은 이제 심성에서 나왔다는 뜻은 마음이 이제 발한 거예요. 이런 생각도 하고 저런 생각도 하고 하는 거, 분별심도 나오고 이런 거. 그러니까 이 심이라는 것은 나온 거예요. 나왔으니까 이제 움직인 거죠. 이것은 기다, 이 말이에요. 기운이라, 변화다, 작용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심은 기고 성은 이다. 그 다음에 이제 심성이기가 동일한 점이 뭐냐, 그러니까 동일한 점은 하나라는 거예요. 심도 심과 심이 성이고 성이 곧 이고 이가 곧 기다. 그 심 하나는 성, 이, 기를 다 포함되어 있고 성은 심과 이와 기를 다 포함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이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정산종사님께서는 이 표현을 하셨어요. 우리 몸 전체는 하나다. 심성이가 우리가 하나로 움직이고 있다. 우리 몸은 생각하고 뭐 느끼고 먹고 뭐 보고 움직이고 걷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심성이기는 하나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다른 점이 뭐냐? 손은 손의 역할을 하고 팔은 팔의 역할을 하고 눈은 눈의 역할을 하고 각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나눈 내역이다, 이런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벌에 쏘여다 아프다 하는 마음,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죠,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성이라는 게 뭐냐? 원래 아프지도 않고 아픈 것도 없는 거, 그게 본래의 자리예요. 그래서 그건 성이다. 그 다음에 벌에 쏘였다. 벌은 사람을 쏘고 나는 벌에게 쏘일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이것은 당연한 이치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벌은 나를 공격을 해야 되고 나는 벌에 쏘일 수밖에 없는 거. 이건 당연한 이치예요. 이치가 그렇게 돼 있어요. 누가 벌이 사람이 막 윙 하고 전지를 하는데 벌이 가만히 있어요. 벌이 어디가 있어요. 그리고 나무가 막 우거졌는데 그걸 안 치울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만약에 제가 그걸 안 치우면은 더 우거져가지고 뭔가 무슨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심성이 기가 남아 보죠. 기라고 하는 것은 벌이 쏘고 나는 부어오르고 아프고 변화가 생겼잖아요. 작용이 부어오르고 이 나타나는 현상은 기다 말이에요. 기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작용이니. 그러니까 벌이 딱 쏘는 순간 나는 아프고 통증을 느끼면서 이게 부어오르고, 이것이 뭐냐? 그 순간에 이치와 작용과 내 마음과 성품과 이런 것들이 하나로 딱 뭉쳐버린 거죠. 뭉쳤다기보다도 그것을 그냥 심성이기가 그대로 그 자리에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심성이기는 동일한 점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이것이 각자 하나하나인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한꺼번에 존재를 하고 그 하나는 모든 것, 나머지 세 개를 다 포함을 하고 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끝에서 이제 이게 부어 올랐다라고 하는 이 기잖아요. 변화의 그 전 단계라고 그럴까, 그 배경은 뭡니까? 그럴 만한 이유와 상황이 다 있어서 이렇게 부어 오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자체는 다 심성이기는 하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르게 본다. 심성이기가 뭐냐, 다 다른 내역이 있지 않느냐. 아까 팔은 팔대로 작용을 하고 눈은 눈대로 작용을 하지만 이 몸체는 심성이기 하나다. 그렇게 했지만 팔은 팔이죠. 눈은 눈으로 작용을 하는 거니까 그 다르게 구분되는 내역이 뭐냐 이건데 여기서 이제 이 의두요목에서 이제 심성이기라고 하는 의두요목을 내놓으신 것은 심성이기는 원래 성리학의 근간이잖아요. 성리학의 가장 중요한 점인데 주자가 성리학을 완성을 하고 또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와서 이황 선생과 이 선생이 심성론과 또 우주의 존재와 작용에 대한 인간의 심성,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뭐냐, 인간의 마음의 작용이라는 게 뭐냐, 이런 것을 이제 심성론으로 이제 연구를 하시고 발표를 하시고, 그 다음에 우주의 본래 모습을 보고 우주의 작용은 무엇이냐. 그래서 우주론이에요. 그래서 우주론은 이와 기로 표현하고, 인간의 이제 모습은 심과 성, 마음과 성품으로 표현하고, 그래서 이제 심성론과 이기론, 그 다음에 이제 심성과 우주의 이기론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 그러면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수행을 하는 것이냐. 그래서 이제 심성이기를 의두요목으로 내놓으신 것은 소태상 대종사님께서 심성론과 우주의 이론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수행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신 것 같아요. 어떻게 이제 인간의 심성론과 우주의 이기론을 공부해서 어떻게 우리가 수행을 하느냐. 그것이 목표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인간의 심성론에서 마음은 본래 경계를 따라서 착함이나 악함이라는 것이 본래 없다. 없지만 경계를 당하면 상생이 되죠. 그래서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경계를 딱 떠난 자리이거나 또는 경계와 마음이 둘로 나뉘지 않고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성품이다. 그러니까 성품이라는 것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단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품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거기에서 뭔가가 작용을 하면 그 작용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다. 이것이 성품이다. 그러니까 벌에 쏘이기 전에 아픔도 없는 자리이고 또 벌의 입장에서는 누가 침입도 하지 않으니까 안전 가옥이 벌집은 안전 가옥이지만 침해를 당했으면 별이 나오는 거고 또 사람은 그 벌에 쏘였으면 아픈 것이고 이렇게 작용하는 것이 본래 인간의 심성의 작용이다. 성품의 작용이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픈 것은 아픈 것이고 또 본래 벌에 쏘이기 전에는 아프지 않은 것이고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팠을 때는 아프고 벌에 쏘였을 때는 아프고 쏘이지 않았을 때는 아프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이게 아픔과 아프지 않음 이런 것을 딱 분별도 하지만은 또 벌에 쏘였을 때 아플 수밖에 없는 것이고 벌에 쏘였을 때는 아픔도 없는 것. 그러니까 경계와 작용과 본성 이것이 그냥 원래 하나인 것 자체로 보는 것이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성품은 선한 것이다. 그러면 우리 마음은 항상 선한 것이 성품이다 그러면은 선하지 않았을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거짓말 할 때도 있고 자기 이익을 추구할 때도 있고 그것은 악한 것이다. 그러면 악한 것이기 때문에 너는 성품 자리를 떠난 것이다. 너는 성품을 떠나버린 것이다. 그러면 아니거든. 이것을 선으로 보고 저것을 악으로 보고 그 구별이 되지만 선과 악이 다 둘이 아니라 때로는 선이 되고 때로는 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선을 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악을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품자리라고 하는 것은 선과 악이 나눠지기도 하지만 나눠지지 않는 자리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로 보는 것이다. 이것을 본성, 심성을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도님 한 분이 그러셨잖아요. 아들이 학교에서 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을 하고 왔다.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이 어머니가 에이 이 녀석 괘씸한 녀석 내 학원을 보내지 말아야지. 그 마음을 먹었다. 그것이 옳으냐? 아니죠. 아이가 돌아오면 왜 학교에서 그런 이유를 한 것이 무엇이냐? 이유를 물어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사람의 오늘 본문처럼 오늘 그 카톡 본문이 나오는 것처럼 사람의 말과 행동은 그 이면 내면에는 마음의 문제가 있거든요. 마음의 문제가 말이 나오고 마음의 그것이 뜻한 것이 행동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행동을 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그 행동과 말의 이면에 마음이라는 그 근본을 찾아 들어가야 된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 인간의 심성을 이해하고 작용하는 거겠죠. 그다음에 이제 우주의 이기론, 우주의 이치라는 게 뭡니까? 봄과 여름은 물과 빛이 아주 강하잖아요. 강하니까 당연히 식물은 무성하게 자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현상 기잖아요. 봄과 여름은 물과 빛이 강하다라고 하는 건 이치예요. 그다음에 식물은 따라서 그거에 대해서 왕성하게 자란다. 변화 작용이니까 이건 기예요. 그러니까 이와 기예요. 가을과 겨울이 되면 그것이 반대가 되는 거죠. 이치와 그 변화가 그렇게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치의 당연함이다. 이 벌집도 침해를 당하면 벌들이 사투를 벌이는 것도
이치와 현상이 당연함이고 또 사람 몸에 독이 퍼져서 해독하려는 나의 몸의 그 자율적인 항쟁이 벌어지면 통증을 느낀다. 이것도 이치 현상의 당연함이에요. 이치와 그 변화, 기가 그렇게 작용하는 것이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우주의 생성 변화는 본래 이치와 운용의 현상으로 나눈다. 이치는 바탕이고 원리는 법칙이고 법칙은 곧 기의 현상을 낳고 움직이고 또 변화를 갖는다. 현상은 반드시 이치의 바탕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우주의 이론이다. 이것이 이제 각각 다른 것이니까요. 다른 면을 구분되는 내용을 말씀드려봤습니다. 거래 한번 쑥 쏠고 오늘 공부도 많이 잘했습니다. 거래에 감사합니다.